하지만 그것들을 먼저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했다. 물론 잃을 것들과 얻을 것들을 차례대로 늘어놓으며 비교하기 시작하자 육아휴직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얻을 것들보다 잃을 것들이 더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익을 얻는 것보다 현재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에 더욱 민감해졌다. 말레이시아에 살 때 아들과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다. 아들은 높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스릴 만점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했다. 나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아들이 원하니 줄을 서서 함께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차례를 코앞에 두었을 때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시설 관리자들이 안정성 우려라는 이유로 기구 작동을 중단시킨 것이었다.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곧 그치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놀이기구만 멈춰 있었다. 포기하고 갈까도 생각했지만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시간에 대한 보유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보유 효과를 자주 접한다. 내 것에 대한 가치를 실제 가치 또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보다 더 크게 부여하기에 이미 가진 것이라도 지키고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물론 내가 현재 손안에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전에 신었던 신발들을 신발장에 빼곡히 쌓아두면서 새로 산 신발들을 넣을 수 있을까? 채우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버려야 채울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선 현재의 자리에 미련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손에 꼭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말이다. 추억 때문에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다. 그것들을 버리면 예전의 기억도 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은 물건이 아닌 가슴에 남는 법이다. 문득 떠오른 추억,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얼굴, 문득 생각나는 노래 등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이미 가슴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 버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현재의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머뭇거리는 또 다른 이유로 자기 합리화가 있다. 이 자기 합리화 이론을 쉽게 설명한 예가 신포도 이야기다. 어느 날 길을 걷던 여우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를 발견한다. 아, 맛있겠다. 하지만 너무 높은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다. 방법을 고민해보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포도를 포기한 여우는 생각한다. 저 포도는 분명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여우는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포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얻었기 때문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으로 포도를 먹지 못하는 결과를 합리화한 것이다. 심리학에서 자기 합리화라는 관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지그문드 프로이트와 그 딸 안나 프로이트다. 그들은 정신분석학적 개념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불안감을 없애거나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보장하는 마음을 자기 합리화라고 설명했다. 여우는 포도를 따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 혹은 무능력감을 없애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한 건 아닐까. 회사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나 역시 그랬다. 언제까지 그 울타리에 머물 수 있겠는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 직장이다. 등 떠밀려 떠나기 전에 스스로 길을 찾고 싶었고 울타리 밖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겁도 났다. 회사에서 꼬박꼬박 받는 월급, 익숙해진 대인관계, 안정적인 사회적 위치를 하루아침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을 종종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회사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자기 개발에 열과 성을 쏟는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안정된 환경에서 벗어나 바깥 들판으로 나가기엔 당장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직장 안에 머무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한다. 회사를 못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는 거야. 회사 밖은 위험하거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지금은 회사에 머물러 있기로 하고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한 경우 진정으로 좋은 때를 기다리며 남아있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것일까? 과연 그 좋은 때는 언제 올까? 자기 합리화의 굴레에 빠져 스스로 회사에 묶어두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려 하지 않는다. 경제적, 신체적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생각대로 실천하기는 어렵다. 매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데 더 집중한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거야. 주변에 봉사단체들도 충분히 많잖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분명 도와주고 있을 거야. 이미 유니세프에 매월 5만원씩 기금하고 있어.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도움을 주지 않는 나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편의점에 들어갔다. 찾고 있는 브랜드의 맥주가 보이지 않아 이곳저곳을 뒤져봤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자 순간 고민에 빠졌다. 어디 있느냐고 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왠지 사소한 질문처럼 느껴졌다. 주인을 귀찮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잠자코 가만히 있었다. 물어봐서 뭐해? 어차피 없는 것 같은데. 지레 짐작만 할 뿐 물어보지 않은 자신의 행위에 오히려 이해가 될 법한 이유까지 붙인다. 결국 사려고 했던 맥주를 찾지 못한 채 다른 맥주를 골라 집어들었다. 편의점 예처럼 우리는 시도하지 않기로 한 일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내세워 상황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합리화를 방패 삼아 자신이 시도하지 않은 나름의 이유를 찾는다. 그럼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씩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판단해보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못한 것인지 정말 할 수 없기에 못한 것인지를 말이다. 당신이 지금 포기한 그 포도가 진짜 신 포도인지 아니면 먹지 못해서 시다고 생각한 포도는 아닌지 말이다. 실패했던 경험과 좋지 않았던 과거는 새로운 시도를 늘 주저하게 만든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심리학자 셀리그만이 처음 주장한 이론으로 과거의 경험이 현재 도전하고자 하는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쉽게 말하자면 학습된 무기력이란 피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떠한 시도로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겨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해도 안 되니 나중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것이다. 새끼 때부터 말뚝에 매여 자란 코끼리가 있다. 새끼 코끼리는 더 멀리 가고 싶지만 말뚝에 발목이 매여 있다. 줄을 끊고 싶어도 힘이 부족하다. 몇 번의 시도를 해보았지만 발이 묶여 더 멀리 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밧줄을 끊어낼 만큼 센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현재에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다.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새끼 코끼리 때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지만 과거의 실패로 미래의 실패를 장담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미래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과거에는 성공했지만 미래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로 미래를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실패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패 경험에도 발목을 붙잡힌다. 타인이 경험한 학습된 무기력감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셈이다. 그런데 타인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실패했던 일이기에 나까지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과거의 타인의 실패는 내 미래의 실패인가?